18에서 23번 혹시 설명 필요해요? 네. 그대들은 괜찮아요? 자, 친구들.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8번 볼게요. 가와 나를 읽고 주요 내용을 요약한 활동지 일부다. 요약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도 어디에 답이 있냐 없냐 찾으러 가면 되겠죠. 18번에 1번 혈관 반지름의 변화는 혈액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 얘기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 있죠? 여기 있지 않나? 혈액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혈관의 반지름의 변화며 라면서 18번에 1번 맞는 얘기죠. 18번에 2번 정맥 내의 혈액이 심장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발이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가의 맨 마지막 단락에 있었을걸? 오래 서 있는 경우 정맥 내의 혈액이 심장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신체의 하부에 축적되어 발이 붓습니다. 그러니까 18번에 2번도 맞는 얘기지. 18번에 3번 심박수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분당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해서 피를 밀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 1회 심박 출량도 비례해서 많아집니다. 심박수가 많아지는 건 한 번에 나가는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지. 한 번에 나가는 양은 일정한데 많이 심박을 해서 많이 내보내는 거지. 많이 자주 반복한다고 한 번에 나가는 심박 출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4번 운동 등으로 인해 혈액 요구량이 증가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혈액이 박출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심장을 곳곳에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많이 내보내줘야지. 1분당 5리터 평균 하지만 운동하면 많이 내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5번 1심음의 지속기간은 2심음이나 3심음에 비해서 뭐라고? 더 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는 중간중간에 찾으면서 확인해야지. 1심음 얘기 나오고 2심음 얘기 나오는데 어디 있을까? 1심, 2심. 여기 먼저 볼까요? 2심음은 1심음에 비해 고음이고 예리하며 지속시간이 짧아. 1심음이 길어. 3심음 보러 갈까요? 3심음은 판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음조가 더 낮고 소리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1, 2보다도 짧아. 그러니까 1이 제일 길지.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죠. 19번 보러 갈게요. 19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 지문 옆에 다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야 해요. 이렇게. 저도 풀 때는 그냥 풀었지만 이렇게 보면 옆에 다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자, 확인할게요. 지문 보면서 나중에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A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A 폐동맥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폐정맥이고요. C는요, 대동맥이네요. D는요, 대정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쓸 얘기가 있었을까?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뭔가 건더기된다. 뭔가 막아주는 막이 있는데 세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3첨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2첨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을까? 그 다음 폐를 제외한 기관과 조직, 모세혈관, 체순환하고 심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심장에서 먼 데죠. 그렇지가 않나? 멀지. 그래서 먼 곳일수록 말초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 말초 저항이 5배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동맥은요,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압력이 가장 큽니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었고.
됐을까?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일을 많이 해. 그리고 근육이 굉장히 두꺼워요.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요 정도만 좀 뽑아냈었지. 그 다음에 뭐 또 뽑아낸 정보가 있었나? 딱히 요 정도면 이제 처리가 다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봅시다. 1번. A와 C는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평활근의 구성 비율이 높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이 얘기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네요. 혈액이 어디가 있냐? 동맥 중에서 내경이 가장 크고 벽의 두께가 가장 두꺼워요. 효과적인 혈액의 수송을 위해 탄력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관의 내경에 비해 비교적 적은 양의 평활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심장에서 먼 쪽의 세동맥은 관의 내경이 작아 반지름이 0.3mm, 탄력 섬유는 적으나 평활근의 구성 비율이 높고 항상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 수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19번의 1번 맞는 얘기지. 19번의 2번 A의 말초 저항이 C의 말초 저항보다 5배 정도 크기 때문에 A의 압력이 높다고. 자, 요 이야기는 옆에 있죠? 어디가 있을까? 5번에 여기 있네요. 폐동맥을 거쳐 순환하는 폐순환계보다 대동맥 거쳐 순환하는 체순환계의 말초 저항이 5배나 크기 때문에 어디에 말초 저항이 더 커? 대동맥 거치는 애들이 말초 저항이 더 커. 대동맥 거치는데 대동맥 아까 어딘데? C였었잖아요. 그러니까 C의 말초 저항이 5배 더 크기 때문에 A의 압력이 더 높다라고 요건 반대로 이야기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2번 틀리죠. 3번 B에서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 양과 좌심실에서 C 대동맥으로 박출되는 혈액 양은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위에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어? 여기 있죠? 프랭크 스탈링의 심장 법칙에 의하면 심박 출량은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과 일치하므로 박출량은 나가는 양은 들어오는 양과 일치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3번 맞는 얘기지. 4번 B와 D는 내경이 크기 때문에 B와 D는 어디인데요? 정맥이랑 D 또 정맥이죠. 정맥은 그 내경이 크기 때문에 혈액을 수용하는 혈액 저장소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정맥은 두꺼워요. 정맥은 어디가 있어? 정맥은 이 이야기가 19에 또 표시해 놓고 또 찾고 있네. 정맥계. 동맥의 내경보다 정맥의 내경이 항상 큽니다. 따라서 정맥은 혈액의 수송뿐만이 아니라 많은 양의 혈액을 수용하는 저장소 역할도 해줍니다. 그랬으니까 4번도 맞지. 5번 정맥에서 들어온 혈액이 우심방 거쳐 우심실로 들어갈 때에는 삼천파는 열려 있고 반월파는 닫혀 있고 요 이야기는 나의 첫 번째 단락인데요. 요만큼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시 우심방 거쳐 우심실로 들어갈 때에는 삼천판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가 우심실로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 반월판은 닫혀 있어야 해요. 반월판은 뭐 하는데요? 여기 박출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주니까 피를 우심방에서의 우심실로 밀어줄 때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게 반월판이니까 반월판은 막혀 있어야지.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20번. 기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누구예요? 동맥계예요. 얘는 이 지문에서 제일 거저줬던 문제지. 동맥계. 여기에서부터만 이제 살펴보면 되니까요. 20번에 1번. 세동맥은 관의 내경이 작고 항상 수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세동맥은 어디가 있어? 동맥계에서. 응? 동맥계에서. 세동맥. 심장에서의 먼 쪽에 있는 세동맥은 관의 내경이 작아 어쩌고 저쩌고 항상 수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번에 1번 맞는 얘기지. 20번에 2번. 대동맥에서 각 조직의 말초세포, 말초모세혈관까지 연결된 맥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번에 2번 이야기는 여기죠. 동맥계는 대동맥 또는 폐동맥으로부터 말초의 모세혈관까지 연결된 맥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 3번, 교감신경이 마비되면 세동맥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마비되면 이 얘기 어딨나? 여기 있네요. 교감신경이 마비되면 세동맥이 이완이 돼서 관의 내경이 커지고 저항이 감소해 혈류량 증가하며 혈압이 저하된다고. 그러니까 3번은 반대 얘기죠. 답은 3번. 4번. 대동맥은 주로 탄력 섬유로 구성되어 효과적으로 혈액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 섬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죠. 동맥계는 상대적으로 탄력 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했으니까 4번도 맞는 얘기. 5번, 심장에서의 박출된 혈액을 처음 받아들이는 대동맥은 내벽의 두께가 가장 두꺼워요. 심장에서 가까운 쪽의 대동맥은 혈액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동맥 중에서 내경이 가장 크고 벽의 두께도 가장 두꺼워요. 얘기하니까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21번 보러 갈게요. 21번도 꽤 거저주는 문제죠. 니은이 발생하는 경우, 니은 뭐예요? 1심음, 2심음, 3심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자, 확인하러 갑시다. 1심음, 2심음, 3심음 나오는 거. 오케이. 자, 여기 먼저 볼까요? 1심음이 발생합니다. 언제? 심실이 수축하고 심실 내압이 상승해서 방실 판막이 닫히면 요거 세 개 중에 있는 말 찾으면 되지. 심실 수축, 심실 내압 상승, 방실 판막이 닫히면 이 얘기 어디 있어요? 그쵸. B지, B. 빼박이지, 이거는. 이심음 찾으러 갈까요? 이심음. 이심음. 뭐 짧다라고 했는데 언제? 심실의 내압이 떨어져 대동맥 혈액보다 작아지고 대동맥 판막이 닫혀. 대동맥 판막이 심실을 향해 닫혀. 이 얘기 어디 있어요? C지, C. 삼심음 보러 갈까요? 삼심음, 삼심음. 삼심음은 어디가 있냐? 위에, 여기죠. 계속해서 심실이 확장하게 되면 마침내 심실 내압이 심방보다 저하돼서 방실 판막이 열리며 심실을 향해 급격히 들어오게 됩니다. 방실 판막이 열려. 누구예요? 삼심은. 방실 판막이 열리면서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가.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들어와. A지. 그래서 답은 3번. 됐을까요? 22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를 비교해 본다고. 가 어디 있어요? 등척 수축기. 나 어디가 있어? 등척 이완기. 등척 수축기 찾으러 갈까요? 등척 수축기. 뭔데요? 바로 위에 줄에 있지 않나? 심실 내의 용적의 변화 없이 압력이 상승합니다. 심실 내의 압력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 나 보러 갈게요.
등척 이완기 어디? 심실 내의 압력이 저하가 됩니다. 끝이야. 22번의 답은 3번. 됐을까? 23번은 뭐 어휘 문제고요. 뭐 지칭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4에서 28번 산포 가는 길인데 이 정도는 다 읽고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지. 24에서 28번 확인할 문제들 있나요? 오케이. 그럼 28번까지는 넘어갈게요. 29에서 34번 확인할 문제 일단 있어요. 33번요. 그리고 32, 33번요. 32번은 거저 먹을 수 있으니까 32번 먼저 처리한 다음에 33번 하러 갈게요.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이런 건 뭐예요? 저기 기역에 관련된 거 맞는 게 찾는 게 아니라 니은에 해당되는 거 찾고 기억할 거라고. 철도 차량의 차바퀴인 차륜은 기본적으로 좌우의 차륜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선부에서는 좌우 차륜이 모두 동일한 거리를 달리고 있으나 곡선부를 진행할 때는 곡선 바깥의 차륜이 안쪽의 차륜보다 긴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 바깥에가 더 많이 가잖아요, 거리를. 그 때문에 레일과 닿는 차율의 단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에 의해 좌우 차륜의 주행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차륜의 주행거리를 조절해요. 무엇을 통해서? 바깥으로 경사진 모양을 통해서. 곡선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곡선 바깥쪽으로 차륜이 쏠리게 되는데 바깥쪽 차륜의 직경이 안쪽 차륜 단면의 직경보다 커집니다. 바깥쪽의 직경이 커집니다. 직경 뭐? 반지름. 이 차이로 인해 철도 차량은 곡선부를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반지름, 반지름. 지름, 지름. 지름의 차이를 이용해서. 끝. 2번. 이것만 갖고도 됐나요? 이거는 재수 좋으니까 나오는 거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예요? 기역과 니은 비교하라 그러면 이것만 읽고 니은에 관련된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얘 가지고 먼저 찾아놓고 가라고. 그러면 재수 좋아서 2번이니까 2번의 기역 만나 봐야지. 기역은 좌우 바퀴의 회전수를 달리해서 좌우 바퀴의 회전수를 달리해서 기역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자동차가 곡선을 돌 때, 안쪽 바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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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요. 바깥쪽 바퀴가 안쪽 바퀴보다 회전수가 더 많아야 한다. 회전수를 다르게 나오게 합니다. 회전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갈까? 32번에 2번. 좌우 바퀴의 회전수를 달리하여. 그러니까 진짜 2번 답이지. 33번 확인하러 갈게요. 33번 확인하기 위해서 네 번째 단락 읽고 가야 돼요. 네 번째 단락 보고 갈게요.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 우리 요거만 끝나면 10분 쉬기 해줄게. 큰 거 해주는 것처럼. 동력이 전달되어야 하는 전륜 자동, 구동 자동차의 앞바퀴를 차체에 따로따로 달아놓는 건 비효율적이므로 비효율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왜? 안전하게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1에 1에서 비효율적이에요. 그거 우리 자세히 보고 있지 말자고. 좌우 바퀴의 회전수를 조절해주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좌우 바퀴의 회전수 조절해주는 거구나. 차동 기어는 두 회전축에 기어를 달고 그 사이에 직각으로 베벨 기어를 끼워 넣는 구조인데 이거 그림 차동 기어구나.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는 어디가 있냐? 연결되어 있는 기어는
축과 결합해서 함께 돌아가고 이거랑 얘랑 같이 돈다고. 요 축이랑 이거랑 같이 돈다고. 일단 계속 볼게요. 고정축에 끼운 기어는 축과 어디가 있냐? 기어는 자유롭게 돌아다녀. C하고 D는 자유롭게 돌아다녀. 그림에서 고정축 C와 D를 고정하고 축 A를 돌리면 회전축 B는 회전축 A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얘가 이렇게 돌면 B는 반대로 돌아야 된대. 이러한 동작은 두 회전축 간의 회전수 차이가 나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얘네들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회전축 간의 회전수 차이가 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회전할 때. 직선 갈 때 말고 회전할 때. 예를 들어 1초에 회전축 A는 8번을 돌고 A는 8번을 돌고 그 다음 회전축 B는 같은 방향으로 12번 돌아야 한다 라고 하면 평균 둘이 합쳐서 10번 도는 거야. 평균은. 그랬을 때 회전축 A는 평균 2회보다 덜 돌고 10번보다 2번 덜 돌고 얘는 10번 평균보다 2번 더 돈다. 따라서 평균을 기준으로 회전축 A와 회전축 B는 1초에 2회씩 반대 방향으로 도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고정축 C와 D는 평균값인 초당 10회를 맡아서 돕니다. 얘네들이 평균 얼마? 10. 그러니까 얘 10번 돌고 얘도 10번 돌아야 합니다. 그 얘기래. 어디가 있냐? 차동기어의 이러한 역할은 곡선을 돌 때 회전수를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보러 갑시다. 33번. 앞에 그림을 조금 다르게 고정해 놓은 거지. 자, 질문 드려봅니다. 여기 두 줄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렇게. 네. 보기에 그림 주죠. 밑에 조건 달아주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놓치기 쉬운데. 시작해 볼게요. 기관에서 온 동력이 기어 A를 거쳐 기어 B에 전달이 되고 기어 B는 축 CD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B가 회전하는 만큼 축 C와 축 D가 기어 B에 고정되어서 회전합니다. 얘기해 줬잖아요. C 고정이에요. D 고정이에요. 그러면 축 A랑 B는 변한다는 얘기지. 됐을까? 얘 20번 돌아. 얘 20번 돌아. 그러면 얘네들 다 20번씩 돌아야 돼. 얘 극단적으로 10번 돌아. 얘 30번 돌아. 그러면 얘하고 얘 몇 번 돌아? 20번 돌아야지. 평균 돌아야 되니까. 얘네 둘이는 똑같이 갈 거야. 평균으로. 얘네 둘이는 차이가 날 거지. 언제? 회전할 때. 회전하지 않으면 이거 4개 다 똑같아. 그것만 포인트 찾으면 돼요. 1번. 직선 주행할 때에는 축 A와 B의 회전 속도는 같겠군. 같이 A, B, C, D 다 같아. 2번. 우회전해. 우회전한다라는 건 어디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바깥쪽이고 얘가 안쪽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돌아야 돼. 얘는 적게 돌고. 우회전할 때 동안 B의 회전수는 C의 회전수보다 더 많겠군. 그냥 우리 아까 하자고. 10번 돌고 10번 돌고. 우회전하는 거니까 얘가 더 많이 돌지. 얘 12번 돌고 얘 8번 돌고. 그러면 딱 맞지 않나? 이렇게. 우회전하면 B 몇 번? 8번. C 몇 번? 10번. C보다 더 많이 돈다고? 아니, C보다 더 적게 돌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지. 좌회전할 때, 좌회전해. 그러면 A랑 B가 달라. 좌회전하니까 얘가 8번 돌고 얘가 12번 돌겠지. 하지만 얘네 둘이는 고정인데? 평균으로. 그러니까 A와 어디가 있냐?
C와 D는 평균 회전 속도 유지한다. 맞죠? C와 D가 고정되어 있을 때 A, B는 각각 반대로 회전하겠군. 그렇죠? 이렇게. 이 경우에선 어떻게? 초당 2번씩 반대로 회전하겠지. 좌우 바퀴의 회전수가 같다? 그러면 전부 다 10, 10, 10, 10인데 A, B, C, D 회전 속도는 B의 회전 속도와 같겠군. 그렇죠. 다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2번. 됐을까요? 43번은 뭐 괜찮고 34번 됐나요? 네. 수고하셨어요. 날씨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5회 보러 갈게요. 5회도 숙제였었나? 아씨. 아, 5회가 두 분이 없어.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